못 느끼면서 먹는다는 거죠. 소금 섭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식습관. 그렇다면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은 국물을 다 먹으면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설렁탕 한 그릇에 보통 한 2, 3g 정도의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더 먹어야 될 거는 이제 건더기죠. 네, 건더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 그다음에 섬유질이 주로 있는 것이 건더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건더기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아침밥은 보약이다. 사람들은 아침밥을 어느 정도 먹을까? 거진 안 먹어요. 왜 그렇게 안 드시는 거예요? 습관이 돼갖고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바빠서요. 차라리 아침밥 포기하고 자는 게 더 좋아요. 우리에게 아침 식사가 뒷전이 된 지는 이미 오래다. 한국보건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19.6%가 아침밥을 거르고 있다. 특히 20대는 45%가 아침밥을 먹지 않는다. 이유도 각양각색. 시간 부족이 가장 많았고 습관과 늦잠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건강을 위해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침을 안 드시면은 점심때쯤 되면은 진짜 배가 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쯤 되면은 음식을 보면은 거의 뭐 달려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빨리 그 허한 거를 갖다가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먹게 됩니다. 빨리 먹고 또 빨리 먹다 보면은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을 빨리 많이 먹는 것이 결국은 우리 현대인들의 비만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아침밥은 필요하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의 형태로 혈액을 따라 대뇌에 영양을 공급한다. 200억 개에 이르는 뇌세포도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하고 있다. 포도당은 식후 12시간이면 완전히 소비된다. 만약 아침 식사를 거르면 식사 간격이 15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뇌에 영양 공급이 중단돼 뇌 기능이 저하된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쉽게 짜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뭐 다른 몸의 기능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좋으려면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위장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위장이 안 먹고 있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위장에는 부담이 가는 거죠. 아침을 거른 채 점심을 먹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게 되는데 이것 또한 위장 장애의 원인이 된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위가 늘어나고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돼 위에 부담이 커진다. 아침을 굶는 게 습관이 되면 장의 연동운동이 불규칙해져 위의 활동이 불안정해진다. 또 위 내부가 붓게 돼 결국엔 위경련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아침밥을 먹는 습관은 작지만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4번째, 하루 2잔의 우유를 마셔라.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칼슘. 한국인의 일일 칼슘 섭취량은 500mg으로 권장량 1200mg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칼슘은 섭취량의 99%가 뼈로 흡수돼 뼈 생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칼슘이 부족하면 골다공증이 생기게 된다. 한국인은 식단 구성상 하루 500mg의 칼슘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 칼슘을 제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우유입니다.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그랬더니 미국 사람, 그리스 사람은 우유 섭취량이 우리나라 우유 섭취량의 1인당 섭취량이 거의 10배더라 이거죠. 물론 뭐 다른 음식의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인의 우유 섭취의 부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한 칼슘을 보충하기 위한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우유를 마시는 것. 하루 2잔의 우유만으로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우유로 청 안 되겠다. 그런 분들은 그 대용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구르트. 는 우유에 못 마시는 분들도 전혀 거의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치즈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우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외에도 많은 좋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우유 섭취가 절대적으로 저는 권장을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5번째,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라.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는 물.
우리 몸이 하루 동안 필요로 하는 물은 어느 정도일까? 호흡으로, 피부로, 그리고 땀으로 각각 0.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 또 대소변으로 1.6리터의 물이 빠져나간다. 반면 식사와 재활용으로 1.6리터가 섭취돼 꼭 필요한 물의 양만 1.5리터. 하루 2리터 정도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만성 탈수에 걸릴 위험이 있다. 만성 탈수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거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장기간, 특히 3개월 이상 1 내지 2% 부족한 상태를 의미를 하고 몸에 그 여러 가지 증세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내 몸의 저항력, 몸의 변화, 외부의 변화나 내부의 변화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는 능력이 한계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몸의 변화가 올 때, 이럴 때 내가 그것을 이기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그만 병을 크게 앓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되죠. 그렇다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할까? 물의 섭취 방법에 있어 가장 흔한 오해는 커피나 청량음료로 물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런 음료수는 이뇨제 역할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돕는다. 술도 마찬가지다. 술을 마시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갈증이 심해진다. 이는 술이 마신 물의 1.5배 이상을 소변으로 배출하기 때문이다. 결국 물은 다른 성분이 섞이지 않은 생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수한 물로서 하루에 8컵 정도를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요. 이제부터는 물 마시는 그 습관을 갖다 기르시는데 보통 그저 우리 왜 그 페트병이죠 500cc짜리 그거 하나씩 꼭 들고 다니세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마시도록 하시고요. 우리가 그 대접을 갖다가 차로 하죠. 뭐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차 대접이라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차 대접하지 마세요. 물 대접하십시오. 물이 제일 좋은 음료니까 물 대접할 때가 그분한테 제일 좋은 대접이 된다는 거죠.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식습관. 첫 번째, 덜 먹어야 잘 산다. 두 번째,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그리고 세 번째, 아침밥은 보약이다. 네 번째, 칼슘 500mg 하루 2잔의 우유를 마셔라. 다섯 번째, 하루 2리터 물을 마셔라. 당뇨병은 관리만 잘한다면 정상인 못지않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병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당뇨와의 전쟁을 올해 KBS 대기획으로 정하고 당뇨 합병증과 싸우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방송하고 있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당뇨 합병증 7인의 투병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7분들을 모두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